삼성전자의 위기 설설설 중국이 더 큰 위협,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지금 삼성전자의 위기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와, 솔직히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무슨 얘기냐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모건 스탠리에서 분석한 거예요. 중국 D램 2025년까지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15% 차지를 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냈습니다. 사실 이거 보자마자 아마 충격을 안 받은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중국의 반도체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삼성 반도체 내부 회의에서도요, 중국 반도체에 대한 경고가 수차례 나왔다고 합니다. 바깥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지만 사실 뒤에서 무섭게 따라오는 중국 반도체 회사가 더 큰 위협입니다. 이렇게 삼성 반도체 내부 회의에서도 나왔다고 하네요. 그만큼 말입니다.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또 기술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당장 중국 반도체가 저가에 헛뿌려지니까 이것이 삼성전자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모건 스탠리는요, 삼성전자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중국의 메모리 공습이 지금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엄청나게 빨리 중국이 성장하는데 삼성전자가 계속 버틸 수 있겠느냐. 지금 중국의 엄청난 속도의 발전이 삼성전자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그야말로 섬뜩한 경고를 내놓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시장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또 삼성의 위기가 얼마나 커지는지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D램의 고정거래 가격이 훅 떨어진 거 말입니다. 이게 중국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 7월까지만 하더라도 D램 DDR4 8GB 기준으로 고정거래 가격이 여러분 2.1달러였는데 9월에는 1.70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최악으로 빠진 거죠. D램의 고정거래 가격이. 이게 중국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DDR4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뿌렸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은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D램을 쓰지 않고 중국 업체의 D램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다. 마찬가지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지난 8월까지만 하더라도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고정 거래 가격이 4.9달러였는데 9월에는 4.34달러로 떨어졌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파상 공세를 하는 바람에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D램 업체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CXM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말입니다. 글로벌 D램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했고요. 신형 DDR4가 아니라 5까지 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이죠.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는요, 양적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가 구형 제품에 대한 생산량을 확대를 하면서 저가로 마구마구 뿌리니 이게 가격이 안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대로 간다면요,
그렇게 머지않은 장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머지않는 장래가 2026년이거든요. 2026년이면 내후년이에요. 내후년쯤 가면요. 메모리 시장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중국의 업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됐든 양적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됐든 이 업체 중국 업체가 3등분 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업체. 그 정도로 지금 빨리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되는 거 전 세계에 말입니다. 판매량으로 따지면 1등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스마트폰 칩은요. 무조건 말입니다.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제품을 쓴다고 합니다. 노트북에도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에 쓴 제품들을 쓰고요. 그렇게 되니까 시장은 더 큰 위협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의 위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에서만 기술 리더십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추격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HBM은 우리가 더 노력하면 반드시 중국 업체나 혹은 SK하이닉스와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중국 업체가 저가로 저렇게 뿌리는 데에는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9조 1천억까지 떨어진 것도 중국 업체 때문이고요. 매출액이 시장에서는 80조가 넘어설 거다 예상을 했지만 79조까지 사상 최대긴 하지만 79조까지 된 거에 대해서도 중국 업체의 어떤 엄청난 공습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업체들이 괜찮을까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실제 범용 레거시 제품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리더십을 뺏겼거든요. 당장 LCD 시장 점유율을 보세요. 대한민국 완전히 폭망했죠. 현재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은 시장 점유율이 3.4%입니다. 중국은 67.3%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반도체가 이 꼴 날까 봐 걱정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LCD만 이런 게 아니에요. 조선사는 뭐예요? 지금 중국 조선사는 선박 수주량의 올해만 전 세계 수주량의 70%를 중국이 독점했습니다. 중국이 독점 70%에 70%. 대한민국은요 18%. 고부가가치선 중심이라고 하지만 70%와 18%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러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중국의 하청업체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이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죠. 이게 지금 비단 LCD나 조선뿐만 아니에요.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일반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만큼 중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도 했지만 저가로 전 세계에다가 물량 공세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범용 레거시 제품의 반도체 점유율을 보면 대한민국 4%밖에 안 돼요. 4%. 미국은 6%고요. 대만은 49%고요. 중국이 29%예요. 기타가 12%고. 저는 글로벌 레거시 반도체 점유율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저도 엄청난 충격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4%라는 걸 보세요. 4%. 이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4%로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될 수도 있다. 물론 레거시니까 범용 제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초격차 기술을 유지 못하잖아요. 언제든 이런 일 터집니다. 게다가 저는요, 범용 제품을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런 거 무시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LCD도 마찬가지거든요. LCD도. 예. 우리가 LCD를 포기하니까 중국이 완전히 차지했잖아요. 조선도 저는 앞으로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벗어나서 차별화시키느냐, 이게 앞으로 관건이고요. 그러려고 하면 정부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정부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싸움 아니라고 하다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부부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불이 났단 말입니다. 불은 안 끄고 싸움만 하고 있으니 집은 홀라당 다 탈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싸우다가 집을 돌아보니 집은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이런 일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있을까요? 중국이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요. 우리는 그만큼 빠르게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은 중국의 공습에 대한민국은 초토화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발 국가 지도자들이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지금처럼 치고받고 싸우고만 있으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진짜 한번 터지면 모든 게 끝장난다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이야기가 오늘도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 우리 스스로 쓰게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는 게 더 가슴이 아픕니다.